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참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세계 3대 영화제로 통하는 칸 영화제. 예, 칸 영화제에서 우리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 그리고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작품에서 두 개의 상이 나온 게 아니라 네. 각각의 다른 작품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처음이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가능성은 있었지만 특히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시사 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을 더 고조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니까 참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았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뭐 범죄도시 2가 뭐 거의 지금 1,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죠? 극장가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우리 두 감독과 배우가 이렇게 큰 상까지 받으면서 더 관심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요. 네. 이게 좀 아시아 허브로서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아 허브. 네, 근데 사실은 한국을 벗어나면 다 글로벌이긴 한데,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 영화 이번에 주연 배우가 중국인 배우잖아요. 물론 탕웨이. 네. 예, 탕웨이 씨가 나왔고, 특히나 송강호 씨의 그 상을 받은 이제 브로커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촬영팀 모두 다 또 일본 스태프들로 또 워낙 유명한 감독님이기도 했지만 네.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 순수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아시아의 배우나 아시아의 감독들과 같이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콘텐츠로서 한국이 이제 뭐 외신 기자들이 송강호 씨가 이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한국 영화 왜 이렇게 역동적이냐. 역동적이냐. 예,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변화를 계속 추구하느냐를 때 이제 결국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려는 게 한국 영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극장 인구의 대비로 봤을 때는 인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시장인데 대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보는데 네.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4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인구로 봤을 때 절대 4등인 시장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고 이제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우리 감독, 박찬욱 감독, 송강호 배우 상 탔다? 이것만 생각해서 와, 코리아 화이팅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 두 작품 모두 배우와 감독 또 제작 스태프들 이런 분들이 글로벌리 하네요. 그렇죠. 네,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렇게 모두 다 합작해서 합심으로 만든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세상 깨닫게 됐는데 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영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미나리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미나리의 대부분 배우들이 한국 배우들 혹은 한국계 배우들이었잖아요. 그랬죠. 감독도 한국계 배우가 그렇죠. 감독님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영화의 국적 분류는요. 감독이나 주연 배우가 아니라 제작을 누가 했고 돈을 어디서 태웠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브로커 같은 경우도 감독은 일본인이지만 배우 물론 이제 제작사가 네.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영화사 집에서 투자 배급을 했어요. 그리고 배급 역시도 이제 CJ ENM이 한 케이스고요. 네.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헤어질 결심도
CJ ENM이 이제 투자 발급을 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에 이 칸 영화제 2개 부문,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나무주연상, 막 감독상, 우리가 그동안 흔히 받기 참 어려웠던 그런 상들을 거머쥐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론에 많이 조명됐던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방금 언급하신 CJ였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동안 CJ가 굉장히 물론 이제 극장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영화라는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배급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이미경 부회장 예하 그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특히 한국 감독, 주요 감독들에 대해서 네.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에 대해서 CJ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로서의 그 로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를 계속 하고 그래서 한국 그들한테 투표를 할 수 있게 네.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지원을 한 것들 자체가 CJ가 이제 결국은 한국 영화계에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사는 헐리우드의 그 엔데버라는 곳을 인수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뭐 CJ가 이제 향후에 뭐 콘텐츠와 뭐 식품까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12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회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밑받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런 영광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CJ와 함께 또 하나 제가 지금 놀란 게 브로커를 제작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예요.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두 군데로 나누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제작만, 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와 제작만 하는 조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웹툰을 하고 있던 예전에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두 곳이 이제 역할이 합쳐져 있는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영화사 G뿐만 아니라 뭐 사나이 피처스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한 제작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브로커는 영화사 G이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놈 목소리, 뭐 전우치, 아내의 모든 것 등을 이제 검은사제들까지 만들었고, 네. 지난 9월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선견지명이 네. 발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칸 국제영화제에 그 이정재 씨와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같이 배우와 감독을 겸했던 헌트도 그렇죠. 네, 또 사나이 피처스를 통해서 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엔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3, 4년 사이에 뭐 방송, 뭐 영화, 드라마 제작사를 다 인수를 하면서 네. 기획사까지 포함해서 네. 이병헌 씨가 있는 뭐 BH 엔터테인먼트도 또 인수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뭐 이제 제2의 또 어떻게 보면 CJ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영화 제작사 집이나 이 사나이 픽처스의 인수 가액을 보니까 거의 100 몇십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던데 카카오가 그만큼 알게 모르게 이런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만나볼까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너무 또 요즘 많이 나와서 네. 뭘 소개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네. 궁극적으로 또 이제 백악관에 초대받은 방탄소년단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참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네. 정말 자랑스럽고 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름만 소년단이지 사실 소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구나.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참 뿌듯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방탄소년단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법한 그 미국 언론사, 수많은 글로벌 언론사에서 네. 그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 썸네일로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하와이 태평양 도서
원주민 유산의 달이에요. 미국 자체가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그리고 많은 총기 사건과 아시아계열 그 혐오 혐오 사건들이 범죄. 네.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바이든 대통령도 주목을 했고 존중을 해서 네. 초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네. 아 한국의 위상이 되게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 생중계 시작과 동시에 뭐 접속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와 대단하죠. 네.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취재진이 네. 백악관 브리핑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적이 있었나 싶었다고. 백악관 그러니까 브리핑룸의 기자들도. 네, BTS 본다고 또 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 만약에 영상으로 올린다면 방송사에서 네. 또 워낙 BTS 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클립을 보기 위한 또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좁은 공간에 네. 너무 많은 카메라 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네. 폰다운도 막 외치고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활용을 어떻게든 하려고 휴대폰으로. 핸드폰 내려라. 네. 나도 좀 보자. 네. 그랬군요. 야, 정말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어요. 없었죠. 네, BTS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참 들었던 장면이었는데 더불어서 우리 BTS 물론 자랑스럽지만 그 연설했던 내용들이었죠.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우리가 뿌듯한 소식만 전해들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